자, 교재는 455페이지 문제 1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기억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갑니다. 전 시간에 풀었던 것인데 체크 카드를 양도를 했다. 자,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서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했고 이를 개인 인출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카드를 건네줄 때에 갑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알지 못한 채 양도했다는 말은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다는 거죠. 자,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자기 통장에 송금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은 보관자가 되잖아요. 신의칙상 보관자가 되는 것인데 인출했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가 됩니다. 횡령죄 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자, 2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면 반드시 이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죠. X.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밑에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금을 위탁한 본인에 위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결과적이라 그랬잖아요. 어디까지나 결과 측면인 것이지. 따라서 이 횡령죄 자체가 위헌범이기 때문에요.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로 쓰게 되면 곧바로 횡령죄가 됩니다. 자, 디귿번. 자, 18억 원을 차용했다. 금전채무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했죠. 담보로 당신 명의로 사순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했는데 그 자에게 해주지 않고 다른 자에게 해줬다는 겁니다. 제3자에게 해줬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될 수가 있을까? 배임죄가 됩니까? 배임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X. 이건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다. 내가 18억 원을 빌렸다면 갚으면 되는 거죠. 굳이 이걸 팔지 않고 딴 것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사무로 보는 것이지 타인 사무로 보지는 않는다. 자, 명의신탁입니다. 양자가 명의신탁일 때 횡령죄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미음번. 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직무 관해서 여러 사람입니다.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서 금품을 수수했다 했을 때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고 단일 계속한 범위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가 있을까? 그렇나요? 지금 여러 사람이잖아요. 피해자가. 그렇죠?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동종이고 단일 계속된 범위 아래 행해졌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위도 여러 가지고요. 그래서 이때는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설 한번 가보죠. 해설을 가보면 자, 보세요. 동일인일 때에는 포괄일죄가 되지만요. 자, 끊고 자, 피해자 여러 사람일 때는 포괄일죄가 아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경대 편입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 자, 1번 가죠.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지금 약속금을 발행했습니다. 전 시간에 풀었죠. 그 발행했을 때 이것이 이제 착수가 된다 했는데요. 자, 이거 어음채무라고 했죠. 이 어음채무가 그래 발행이 무효죠. 무효인데 자, 대표권을 남용했다면 상대방이 이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게 무효인데 유통되었다면 기수가 되고요. 유통되지 않았다면 미수가 되는 거예요. 착수가 있기 때문에. 자, 유통되지 않았다 했으므로 자, 마지막에 배임 미수죄가 된다. 맞습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되죠. 자, 부동산 매도인 A가 자,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에도 제3자 을에게 이중으로 매도했고 소유권 넘겨줬다고 했죠. 자, 그랬을 때 배임죄 기수가 됩니다. 자, 3번. 자, 직무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로 정한 약정이나 근무 규정에 적용을 받는 종업원이 그랬어요. 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를 했다. 그래서 공개되게 하였는데 배임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근무 규정이 있다면 이 근무 규정대로 해야 돼요. 종업원이다 보니까 또 종업원이다 보니까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이중양도해서 결국 그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에 손을 끼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됩니다. 자, 4번 채무담보 나왔네요. 채무담보를 위해서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처분했다면 배임죄가 되지를 않죠. 전부 다 저당권 설정 이 부분도 자기 사무다. 자기 사무. 타인 사무가 아니고. 그래서 약속을 처벌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고. 자, 5번은 동산이죠. 동산 같은 경우에 이중매매 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배임죄가 되지 않고, 또 동산이라 할지라도 또 동산 담보를 제공했다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사무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을 초래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자, 16번. 자, 해경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맞춰줬는데 이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다 했습니다. 자, 그 매도인이 그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배임죄가 되죠. X.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숨어 있는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니은번 갑니다.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그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쵸? 자, 설령 너한테 해줄게. 내가 중도금도 받았으니까 너한테 당연히 등기 넘겨줄게. 라는 말 속에 가등기를 맞춰줬다는 거야. 그쵸? 그래도 저쪽 상대방에서 불안해하니까 그러면 내가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니한테 어차피 갈 건데 내가 가등기 못 해주겠냐? 가등기까지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가등기를 해준 이 친구가 배신 때린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자 앞으로 등기를 맞춰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뭐가 된다? 그쵸? 중도금 받고 약속도 줘버리고 이 제3자에게 해줬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뭘 해줬어요? 중도금 받고 가등기 해준 거예요. 해줬다 할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를 해줬다면 약속을 지켜야지.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이 배임죄가 됩니다. 자, 니은번 가죠. 자, 대표이사가 임무이비하여 약속금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착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발행 행위가 무효라 할지라도 어떨 때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유통되었다면 배임죄는 기수가 돼버리죠. 자, 디귿번. 자, 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하지 않았죠. 통지나 승낙을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말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처분했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사무로 봐요. 통지나 승낙을 갖춰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건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로 보았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질 않고. 자, 리을번입니다. 자, 부동산 이중 양도네요. 자, 중도금을 받았다. 그런데 제2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받았죠. 계약금만을 받았을 때에는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받아야 됩니다. 중도금을 받았을 때 착수가 인정되는 것이다. 틀렸습니다. 자, 17번 가죠. 옳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리을만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갑니다.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이다 하는 말은 불법원인 급여를 얘기합니다. 자, 불법원인 급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랬죠? 따라서
임의 소비했다 할지라도 자기 것을 소비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 작물보관죄가 됩니다. 자, 이를 임의 처분했다고 했을 때 새로운 피해법익이 없어요. 새로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불적 사후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고요. 자, 타인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에서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했을 때 사기죄가 되고 동시에 배임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임무위배하여 사기쳤다는 이 부분이 행위가 한 개다. 행위가 한 개. 한 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 모두 성립하고 상경이다. 이렇게 필기하시고, 자, 1번 가보면 교사했거나 적극가담 전 과정에 관여하는 것처럼 적극가담했을 때 한해서는 공범 처리가 된다. 맞습니다. 자, 1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동산이죠. 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타인 사무 처리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를 타의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 거죠. 자, 채무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은 채무 담보 부분이다 보니까요. 자기 사무로 보는 거예요. 타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3번은 부동산이죠. 중도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죠. 자, 이중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제3자에게 맞춰주었다 했을 때 배임죄가 됩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X. 자, 금전채무 담보, 그 다음에 동산 담보 제공했다고 했을 때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라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배임죄 주체가 되지를 않는다 하는 질문을 맞는 거죠. 19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동산이네요. 동산 같은 경우 동산 담보로 제공했다 했을 때 설령 이러이러한 위험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동산이라서. 자, 2번 금전채무 말씀드렸죠. 저당권 설정 말씀드렸습니다.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질 않아요. 결국 그 말은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자, 3번 키워드는 서면이죠. 서면으로 증여 의사 표시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 지키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어버리죠. 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착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무효가 된다는 말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고, 자, 유통되지 않았다면 뭐다? 미수죄가 된다. 유통이 되면 기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필기를 하시면, 자, 유통이 되었다면 그때는 배임죄 기수가 된다. 이렇게 필기하시면 됩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검찰 7급 문제입니다. 답은 1번. 자, 대표이사가 제3자 채무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 약속금을 제공하여 배임행위를 했죠. 배임행위 여기서 기수가 되는데 이때 이를 회수하는 대신 보다 법적 효력이 더 확실한 채무 보증을 위해 새로운 약속금을 배수 교부했습니다. 더 확실하다 했어요. 더 확실하다. 효력이 더 확실하다 했을 때 새로운 약속금을 배수 교부하는 등 밑에 새로운 담보 방법을 교체했는데, 자, 이것이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와 기존 담보물의 가치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위험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가 있을까?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가치를 비교해 봐야 돼요. 지금 법적 효력이 더 확실한 세무 보증을 위해서 새로운 약속금을 배서 교부했는데 이것이 기존에 배임죄를 이 사람이 한번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담보를 서로 바꿔치기를 한 거잖아요. 바꿔치기 했다고 했을 때 비교해서 더 위험성이 더 나아가는지 덜 나가는지를 따져서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됩니다. 해설 가보시게 되면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더 위험성이 더 가중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으로 보아서 배임죄가 될 수가 있는데, 끊고, 자, 밑에 기존 담보물 가치보다 새로 담보 제공하는 가치가 더 작다든지 똑같다든지 했을 때에는 손해 발생이 없다는 말은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뜻이죠. 그래서 기존 담보물과 비교해서 가치가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문하고 필요 없이 했다는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2번은 풀었죠.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임무이배하여 약속금을 발행했다면 착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효라는 말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는데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미수죄가 된다. 맞죠? 자, 부동산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는 단계가 되면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봐야 되겠죠. 자, 1인 회사 주주가 개인 채무 담보 유예, 회사 소유, 근저당권 설정 등을 맞춰주었다면 배임죄 기수가 되죠. 배임죄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새로운 피해가 더 창출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별도로 배임죄가 됩니다. 21번까지 하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해경 간부 문제네요. 정답은 2번. 자,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1번입니다.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 말은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얘기죠.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왔으니까요. 회사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이라서 타인 사무 처리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3자로부터 무슨 제의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고는 그 타인의 승낙조차도 받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등록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신 때린 것이고 회사에 손을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배임죄가 되는 것이고요. 자, 대항범이죠. 대항적 행위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배임죄의 실행행위로 이득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공범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에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범이 안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예외적으로 공범이 되려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걸쳐서 적극 가담했을 때 안에서 공범이 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배임이 안 돼요. 자, 해설 갑니다. 해설 가면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 뭐다? 공범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자, 끊고. 자, 밑에 교사,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했을 때 하나여 공범 처리가 된다. 공범 처리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다 하는 거예요. 자, 1번. 자, 본인 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배임죄와 함께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되는데 두 죄는 상경일까 실경일까? 상경이라는 말은 행위가 한 개라는 말이고요. 실경이라는 말은 행위가 두 가지란 얘기인데, 자, 잘 보세요.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사기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자, 이것이 행위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를 봐요. 그래서 실경이 됩니다. 두 개를 봐요. 실경이 됩니다. 자, 동선 매매 계약에서 그 사무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처분했다면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